40년 만에 동창회,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 경희야, 너라도 만날 수 있을까? 65의 김옥순 씨는 옷장 앞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맑고 깊은 눈동자를 가진 그녀였다. 손에는 오랜만에 고심 끝에 꺼낸 단아한 검은색 원피스가 들려 있었다. 며칠 전 서랍 한 구석에서 발견한 빛바랜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그녀의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뒤흔들어 놓았던 것이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만에 열리는 동창회.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초대장 기퉁이를 접었다 폈다 하는 그녀의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다. 김옥순 씨는 평생을 그림자처럼 검소하게 살아왔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반듯하게 자녀들을 키워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 뒤편, 학창 시절의 깊은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처럼 남아있었다. 최미숙, 박정자, 한승희. 그 세 명의 이름만 떠올려도 옥순 씨의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오는 듯했다. 그들의 끊임없는 조롱과 노골적인 무시, 때로는 폭력에 가까웠던 거친 장난들이 옥순 씨의 여린 학창 시절을 잿빛 지옥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도 경희는 달랐지. 옥순 씨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임경희. 그녀는 옥순 씨에게 유일하게 햇살처럼 따뜻했던 친구였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당하던 옥순 씨에게 아무도 모르게 다가와 자신의 도시락 반찬을 나눠주고 낡은 교과서 대신 새것 같은 참고서를 빌려주고 주말이면 자신의 작은 방으로 초대해 함께 웃고 떠들었던 유일한 친구. 그러나 졸업과 동시에 경희와는 현실의 벽에 막혀 연락이 끊겼고 그동안 동창회에는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다. 이번이 그녀의 인생 첫 동창회였다. 옥순 씨는 초대장을 가만히 내려놓고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았다. 주름진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되새겼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늘 빛바래고 해진 헌 교복을 입고 다녀야 했던 소녀.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맨손으로 시작해 수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자수성가한 기업가였다. 남편과 함께 골목 어귀에서 시작한 작은 분식 가게가 이제는 전국 수십 개의 체인점을 거느린 예식 프랜차이즈로 성장했고 심지어 아름다운 해변가에 특급 호텔까지 소유하게 되었지만 옥순 씨는 여전히 검소한 삶을 유지했다. 남에게 과시하는 것을 천성적으로 좋아하지 않았고 지난날의 어려움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가자. 이번만큼은 가보는 거야. 옥순 씨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혹시라도 그곳에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경희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생 아껴 쓰던 날 같지만 정든 검은색 가죽 가방을 들고 동창회가 열리는 자신이 소유한 골든스타 호텔로 향했다. 마음속으로는 애타게 외치고 있었다. 경희야, 제발, 너라도 꼭 보고 싶다. 택시에 몸을 실은 그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세차게 쿵쿵 뛰는 것을 느꼈다. 마치 학창시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초조해하던 그때처럼 40년 만에 가는 동창회. 그 긴 시간 동안 누군가는 백년가약을 맺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부모가 되었을 것이며 또 누군가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 경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녀도 이번 초대장을 받았을까? 옥순 씨의 머릿속은 온통 경희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움으로 가득 찼다. 택시가 도착한 호텔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고급스러웠다. 로비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그녀의 소박한 차림새를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듯했다. 순간 주눅이 들었지만 옥순 씨는 가슴속 깊이 숨겨둔 용기를 꺼내 연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동창회장 앞,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오랫동안 단단히 봉인해두었던 과거의 상처가 다시금 날카롭게 들춰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하지만 경희를 만날 수 있다는 단 하나의 희망으로 그녀는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들어섰다. 연회장 입구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옥순 씨는 자신의 이름표를 찾아 가슴에 달았다. 김옥순이라는 세 글자를 가만히 응시하며
과거의 상처 입은 자신과 현재의 당당한 자신을 동시에 떠올렸다. 학창 시절에는 그 이름표마저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떼어지거나 숨겨지곤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당당히 달고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옥순 씨가 연회장에 들어서자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녀의 지나치게 수수한 옷차림과 낡은 가방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다른 동창들 사이에서 유독 도드라져 보였다. 옥순 씨는 따갑게 느껴지는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구석진 자리로 향했다. 바로 그때였다. 한쪽 테이블에서 익숙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저 옷 좀 봐. 아직도 저러고 다니네. 촌스럽기는 최미숙의 빈정거림에 박정자와 한승희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소리 죽여 웃었다. 옥순 씨는 애써 귀를 막으려 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확성기를 통해 들리는 것처럼 또렷하고 날카롭게 귀에 박혔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그때 그 시절처럼 아프게 조여왔다. 옥순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다. 어쩌면 그들도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조금은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를 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희망은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미수가, 정자야, 승희야, 오랜만이네. 다들 잘 지냈지? 혹시 임경이 소식 들었니? 오늘 경희도 왔을까? 옥순 씨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세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노골적인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미숙이 우아하게 와인잔을 들고 일어나 옥순 씨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경멸하듯 훑어보았다. 임경이, 걔, 글쎄다. 아주 오래전에 소식이 끊겼지. 우리 같은 물에서 노래가 아니었나 봐. 너랑 같이 다니면서 가난뱅이 티내는 게 딱 어울렸는데 말이야. 박정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다. 옥순아, 너 아직도 그 낡아빠진 가방 들고 다니니? 아, 우리 이제 그때 그 시절 아니잖아. 돈 좀 벌었으면 팍팍 쓰고 다니지. 쯧쯧. 옥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더 교묘하게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미숙이 갑자기 성큼 다가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옥순아, 우리 학창 시절 생각 안 나? 그때 내가 싸우던 도시락 말이야. 항상 시큼한 냄새가 진동을 했었잖아. 아직도 기억나네. 그 냄새. 미숙의 눈에는 섬뜩한 아기가 가득했다. 옥순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학창 시절 도시락을 빼앗기고 화장실에 갇히고 교과서가 갈기갈기 찢겼던 끔찍한 기억들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다. 지금은 성공한 기업 회장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시 16살, 힘없고 나약했던 소녀로 돌아간 듯했다. 미숙은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마치 일부러 그런 것처럼 잔을 기울여 옥순 씨의 머리 위로 시뻘건 와인을 그대로 쏟아부었다. 붉은 액체가 옥순 씨의 검은 머리카락과 정성껏 고른 원피스 위로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주변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조용해졌다. 어머나, 미안해서 어쩌니. 실수야, 실수.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미숙은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깔깔거리며 비웃었고 박정자와 한승희도 덩달아 배를 잡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 옥순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다. 얼굴에서는 붉은 와인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려 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이 천박한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옥순 씨는 가방에서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머리와 얼굴을 닦아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놀랍도록 담담했다. 주변의 다른 동창들은 그저 놀란 눈으로 이 믿기지 않는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옥순 씨를 도와주거나 미숙의 만행을 저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대부분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고 일부는 마치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보듯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호텔 매니저로 보이는 그는 다급히 무전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했다. 그의 표정은 몹시 심각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연회장을 무겁게 감쌌다. 옥순 씨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그녀의 등 뒤로 미숙과 정자, 승희의 천박한 키득거림이 계속해서 들려왔다. 하지만 옥순 씨의 발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겉으로는 태연해 보였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마치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 거친 폭풍우와 같았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아물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깊은 상처가 다시 한번 그녀를 잔인하게 덮쳤다. 옥순 씨가 자리로 돌아가려던 바로 그 순간 연회장 입구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었다. 호텔 직원들이 분주하게 우왕좌왕하며 누군가를 극진히 맞이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중후한 풍채의 중년 남성이 5명가량의 임원진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대동하고 이풍당당하게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바로 이 골든스타 호텔 그룹의 총괄 사장이었다. 깔끔한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그의 표정은 몹시 엄숙하고 진지했다. 사장은 재빠르게 연회장 전체를 훑어보더니 아인에 흠뻑 젖은 채 서 있는 옥순 씨를 발견하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사장은 옥순 씨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깎듯이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회장님, 직접 왕림하신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어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순간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술렁이기 시작했다. 회장님이라고?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지? 사람들은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에 휩싸였다. 특히 미숙과 정자, 승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장은 옥순 씨의 옷에 묻은 와인을 보며 진심으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즉시 VIP 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호텔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동창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한 목소리로 귓속말을 나누기 시작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야? 왜 호텔 사장이 저렇게 쩔쩔매면서까지 예의를 갖추는 거지? 주변의 수군거림이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때 사장이 주변 동창들을 향해 단호하면서도 정중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계신 김옥순 회장님께서는 바로 저희 골든스타 호텔 그룹의 실질적인 오너이십니다. 전국 15개 특급 호텔을 소유하고 계신 이 나라 경제를 이끄시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십니다. 그 순간 연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옥순 씨에게로 집중되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당연히 미숙과 정자, 그리고 승희였다. 그들의 입은 경악과 불신으로 떡 벌어져 다물어질 줄 몰랐다. 옥순 씨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사장을 바라보았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오랜만에 동창회를 즐기러 왔을 뿐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무게감이 느껴졌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왔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한 강인함과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40년간 숱한 역경을 헤치며 쌓아온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재빨리 직원들에게 손짓했다. 직원들은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미숙, 정자, 승희 세 사람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연회장 밖으로 안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당황하며 거칠게 저항했지만 훈련된 호텔 직원들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행사에서는 더 이상 자리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정중히 퇴장을 요청드립니다. 미숙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남편이 이 지역 구청장이라고. 당장 이 손 놓지 못해. 하지만 그녀의 발악과도 같은 외침은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사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미숙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손님의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다른 손님에게 의도적으로 불쾌감과 피해를 끼치는 행동은 저희 골든스타 호텔에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당장 이분들을 정중히 모시고 나가십시오. 세 사람이 씁쓸하게 연회장 밖으로 사라지는 동안 다른 동창들은 경악과 흥분이 뒤섞인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옥순 씨에게 다가와 과장된 몸짓으로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여러분, 오늘은 그저의 친구로만 편하게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직함이나 사회적 지위는 이 자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장은 옥순 씨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옷을 갈아입으실 수 있도록 최고의 스위트룸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옥순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있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아인의 젖은 옷은 그녀가 지난 세월 동안 겪어온 모든 상처와 역경, 그리고 부당한 대우의 상징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숨거나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다. 동창회는 예정대로 계속 진행되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옥순 씨를 경외와 호기심이 뒤섞인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엄청난 성공을 숨겨왔는지, 왜 그토록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고집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옥순 씨는 그저 잔잔한 미소를 지을 뿐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 온 또 다른 간절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혹시 임경희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옥순 씨의 진심 어린 질문에 떠들썩하던 동창회장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그녀는 진심으로 경희의 소식이 궁금했다. 40년 전 차갑고 냉혹했던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따스한 온기를 건네주었던 단 한 사람.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꼭 알고 싶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도 제대로 된 답을 주지 못했다. 경희, 임경희 말인가? 글쎄, 아주 오래전에 어디론가 멀리 떠났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마 시골로 내려갔다는 말도 있었던 것 같고. 동창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모호하고 불확실했다. 옥순 씨는 실망한 표정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동창회의 절반은 이미 예상치 못한 소동으로 망쳐졌지만 그래도 적어도 경희에 대한 작은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마지막 희망마저도 이루어지지 않는 듯했다. 동창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 중년 여자가 조심스럽게 옥순 씨에게 다가왔다. 오래전 같은 반이었지만 별다른 교류는 없었던 서영숙 씨였다. 옥순 씨,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경희에 대해서 아주 조금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옥순 씨의 눈이 순간 반짝 빛났다. 영숙 씨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조용히 말했다. 경희는 졸업 후에 간호학교에 갔었어요. 무척 총명하고 착한 아이였죠. 하지만 집안 형편이 갑자기 너무 어려워져서 학업을 중단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간병인으로 일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강원도 어느 작은 요양병원에서 여전히 환자들을 돌보며 일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옥순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경희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구나. 그녀는 영숙 씨의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았다. 고마워요. 영숙 씨 정말 소중한 정보예요. 잊지 않을게요. 동창회가 끝나고 옥순 씨는 호텔 사장에 극진하고 정중한 배웅을 받으며 호텔을 나섰다. 그날 밤 그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반드시 경희를 찾아야겠다는 결심이 강철처럼 확고해졌기 때문이다. 평생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처럼 안고 살았던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을 이제는 직접 만나 표현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옥순 씨는 자신의 비서실장을 집무실로 불렀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임무를 맡겼다. 임경이라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나이는 나와 같은 65살이고 강원도에 있는 어느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조용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비서실장은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바로 일에 착수했고 옥순 씨는 다시 자신의 회사 일에 복귀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냉철하게 업무를 처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통 경희를 향한 걱정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한편 동창회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아름아름 소문으로 퍼져나갔다. 아인을 뒤집어쓰고도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한 수수한 차림의 여성이 사실은 거대 호텔 체인의 회장이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녀를 모욕했던 3명의 아나무인이었던 동창들이 결국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SNS를 통해 동창회 참사, 통쾌한 갑질이 역풍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화제가 되었다. 특히 최미숙, 박정자, 한승희는 각자의 사회생활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미숙의 남편인 구청장은 아내의 부적절한 행동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거센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결국 불명예 퇴진했으며, 정자가 운영하던 고급 유치원은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와 불매운동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한승희 역시 회사 내에서 평판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져 결국 자진 퇴사라는 형태로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옥순 씨는 그들의 몰락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오직 경희를 찾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비서실장이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옥순 씨의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임경희 씨를 찾았습니다. 현재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소나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병원 내 작은 도서관에서 환자들을 위한 독서 봉사 활동도 꾸준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옥순 씨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드디어, 마침내 경희를 찾은 것이다. 그녀는 즉시 모든 일정을 정리하고 그 길로 강원도로 향했다. 평소 이용하던 검은색 대형 고급 세단이 아닌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국산 중형차를 직접 운전하기로 했다. 혹시라도 경희를 놀라게 하거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홍천으로 향하는 길은 눈부신 가을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했다.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든 산과들, 그리고 티 없이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 옥순 씨의 마음을 더욱 설레고 벅차게 만들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아련한 과거를 떠올렸다. 경희가 몰래 건네주었던 따뜻한 계란말이가 담긴 도시락, 아무도 모르게 빌려주었던 깨끗한 교과서, 그리고 짓궂은 아이들의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용기를 내어 그녀를 감싸주었던 작지만 단단했던 그 용기들. 그 모든 소중한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라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다. 소나무 요양병원은 한적한 산자락 아래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도는 정갈한 건물이었다. 옥순 씨는 차에서 내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안내데스크에서 조심스럽게 경희의 위치를 물었고 병원 한쪽에 마련된 작은 도서관에 있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요양병원 내 작은 도서관으로 향하는 옥순 씨의 발걸음은 생각보다 무겁고 더디게 느껴졌다. 마음은 한시라도 빨리 경희를 만나고 싶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4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만들어낸 낯설음과 알 수 없는 두려움도 공존했다. 그녀는 낡은 나무로 만들어진 도서관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춰섰다. 문틈으로 살짝 엿보이는 실내는 따뜻한 색감의 조명 아래 오래된 책장들이 정겹게 줄지어 서 있었고 한 여성이 창가에 등을 돌린 채 조용히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옥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아주 조용히 열었다. 작은 문 여는 소리에도 책을 정리하던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세월의 깊은 흔적이 잔잔하게 내려앉은 얼굴이었지만 옥순 씨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 한결같이 부드러운 눈빛과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는 40년 전 자신이 기억하던 그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경희야. 옥순 씨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임경희 씨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점점 커지며 놀라움과 반가움으로 가득 찼다. 옥순아? 너, 김옥순, 맞니?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그리고 잠시 후 경희 씨가 먼저 다가와 떨리는 팔로 옥순 씨를 힘껏 꼭 안았다. 그 따뜻한 포옹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녹아 있었다. 사무치는 그리움, 애틋한 반가움, 그리고 깊은 안도감. 4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의 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정말 너구나, 옥순아.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어? 경희 씨의 목소리는 흥분과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다. 옥순 씨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널 찾느라 정말 힘들었어, 경희야. 두 사람은 도서관 한편에 마련된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경희 씨는 여전히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놀란 표정이었다. 그녀는 옥순 씨의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오랜 세월 환자들을 돌보느라 거칠고 주름졌지만 그 온기만큼은 예전 그대로 따스하고 정겨웠다. 난 여기서 벌써 15년째 일하고 있어. 처음엔 간병인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자원봉사 삼아 이 작은 도서관을 관리하면서 어르신들 말벗도 해드리고 있지. 경희 씨는 자신의 소박한 삶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집안 사정으로 대학을 중퇴하고 아픈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간병인 일을 시작했고 그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천직이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한 길을 걸어오고 있다고 했다. 평생 결혼은 하지 않았고 대신 병원의 환자들이 그녀의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하며 엷게 미소 지었다. 옥순 씨는 그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느꼈다. 화려한 성공과 막대한 부를 쌓은 자신과는 달리 경희는 평생을 묵묵히 타인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선택했던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성공보다 더 값지고 위대한 성공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넌 어떻게 지냈어? 아, 그런데 너 아직도 그 까만색 가방 들고 다니네? 경희 씨의 말에 옥순 씨는 그제야 자신이 들고 온 가방을 내려다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자신이 여전히 40년 전 학창 시절부터 애용하던 검은색 가방을 들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문득 알아차렸던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경희와의 소중한 추억을 무의식적으로나마 간직하고 싶었던 그녀의 숨겨진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냥 작은 회사를 하나 경영하고 있어. 생각보다 일이 잘 되어서. 옥순 씨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자세히 말하려다 잠시 멈칫했다. 혹시라도 친구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조심스러웠던 것이다. 하지만 경희 씨의 눈빛에는 어떤 시기나 질투도 없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따뜻한 빛이 가득 담겨 있었다. 알아, 옥순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는지 나도 다 알아. 옥순 씨는 유야한 표정을 지었다. 경희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요즘 SNS라는 게 있잖아. 우리 병원의 젊은 간호사 아가씨들이 내 동창의 이야기랑 내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더라.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뻤는지 몰라. 옥순 씨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세간에 널리 퍼져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희 씨는 옥순 씨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정말 자랑스러워, 옥순아. 넌 예전부터 항상 강인하고 정직했잖아. 그래서 나는 내가 언젠가 꼭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어. 옥순 씨의 눈에 그토록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주르륵 흘러내렸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애타게 기다려온 바로 그 말이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진심을 떨리는 목소리로 꺼냈다. 아니야, 경희야. 그때 만약 내가 내 곁에 없었다면 난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야. 내가 나를 살린 거야, 경희야. 경희 씨의 눈에도 촉촉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옥순아. 넌 항상 너 자신의 힘으로 꿋꿋하게 일어섰어. 난 그저 아주 잠시 내 옆에 있었을 뿐인걸.
두 사람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오랫동안 못다 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지난 세월 동안 각자가 겪었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그리고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나누었다. 저녁 무렵, 옥순 씨는 경희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처음에는 괜찮다며 극구 사양하던 경희 씨였지만 옥순 씨의 진심 어린 간곡한 권유에 결국 미소와 함께 수락했다. 두 사람은 요양병원 근처의 작고 조용한 한식당으로 향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고향 집처럼 정겹고 따뜻한 분위기가 두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경희야, 요즘은 어때? 지내는데 힘든 점은 없고? 힘들기야 왜 안 힘들겠어. 나이 들수록 예전처럼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간병일이 점점 더 힘에 부치긴 해. 그래도 내가 돌봐드리는 환자분들이 내 작은 손길 하나로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게도 없던 힘이 다시 솟아나곤 해. 내가 이런 값진 삶을 살고 있다니 정말 대단해, 경희야. 에이, 별거 아니야.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한 것뿐인걸. 그런데 넌 정말 대단해졌구나. 전국의 호텔 체인이라니 상상도 못했어. 경희 씨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다. 수십 년간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보며 생긴 굳은 살이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옥순 씨는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동을 느꼈다. 자신이 눈부신 사회적 성공을 이루고 막대한 부를 쌓는 동안 경희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이름도 빛도 없이 타인을 위한 숭고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다. 옥순 씨는 고개를 저었다. 경희의 삶을 보며 돈과 명예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새삼 가슴 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강가를 천천히 산책했다. 시원한 가을밤의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옥순 씨는 잔잔한 강물에 비친 은은한 달빛을 바라보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것은 그녀가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준비해온 아주 특별한 제안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경희야, 내가 너에게 꼭 하고 싶은 제안이 하나 있어. 혹시 나와 함께 일해 보지 않을래? 우리 골든스타 호텔 그룹에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부서가 있어. 나는 내 따뜻한 마음과 값진 경험이 우리 회사와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 경희 씨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듯 놀란 표정으로 옥순 씨를 바라보았다.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평생을 소박한 시골 생활에 익숙해져서 화려하고 복잡한 서울의 대기업 생활은 자신과는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옥순 씨가 설명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내용에는 진심으로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경제적으로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녀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다. 옥순 씨는 경희 씨의 마음을 이미 다 읽었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굳이 힘들게 서울 본사로 올 필요는 없으며 경희 씨의 생활터전인 이곳 강원도 지역의 골든스타 호텔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공헌팀을 만들어 경희 씨가 그 팀을 직접 이끌어주면 어떻겠냐는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 간병인이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봉사자로서 지역 내 요양시설을 직접 방문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간곡히 설득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내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경희야, 너보다 더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 내 진실된 마음과 값진 경험이 우리 회사와 이 사회에 정말로 필요해. 경희 씨의 얼굴에 마침내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평생을 남을 돕는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더 큰 규모로, 더 체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화려하게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거나 요란하게 홍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용하고 묵묵하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일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옥순 씨는 경희 씨의 조건에 두말 없이 흔쾌히 동의했다.
그녀 또한 항상 유란한 보여주기식 기부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계획들을 즐겁게 이야기했다. 마치 꿈 많던 학창시절, 작은 골방에 마주 앉아 함께 미래의 꿈을 나누던 바로 그때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옥순 씨는 마음속 깊이 오랫동안 간직했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혹독했던 학창시절, 경희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 작고 사소한 친절들이 당시 자신에게 얼마나 크나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때의 그 따뜻한 기억이 훗날 자신의 삶 전체를 살아가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지표이자 등대가 되었는지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자신도 성공한 후에는 늘 지난날의 자신처럼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왔다고 고백했다. 경희 씨는 그런 옥순 씨의 진실된 마음이야말로 며칠 전 동창회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의 진짜 의미이자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결코 유치한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적 가치와 용서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고. 두 사람은 어둠이 내린 차 안에서 서로의 따뜻한 손을 가만히 맞잡았다. 이제 두 사람의 인생에 또 다른 아름다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옥순 씨와 경희 씨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골든스타 호텔의 아늑한 소회의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골든스타 나눔 재단이라는 제목의 두툼한 사업계획서가 놓여 있었다. 옥순 씨는 경희 씨를 강원도 지역사회공헌 담당 상임이사로 공식 임명했고, 두 사람은 재단의 첫 번째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하고 있었다. 경희 씨는 그동안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그것은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탁상공론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의 헌신적인 봉사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통찰력이었다. 옥순 씨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깊은 존경심을 담아 주에 깊게 경청했다. 바로 이런 생생한 현장에서의 경험과 진정성 있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사회 공헌을 위해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호텔 테라스에서 향긋한 차를 마시며 새롭게 출범할 나눔 재단의 밝은 미래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했다. 옥순 씨는 경희 씨가 이 일에 얼마나 진심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었기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은 학창시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가난한 자신을 따뜻하게 도왔을 때와 똑같은 순수하고 이타적인 온기를 담고 있었다. 한편 그 시끌벅적했던 동창회 사건 이후 최미숙, 박정자, 한승희 세 사람의 삶은 송두리째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미숙의 남편은 걷잡을 수 없는 부정적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구청장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야 했고, 정자가 애지중지 운영하던 고급 유치원은 분노한 학부모들의 연이은 항의와 집단 퇴소 사태로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한승희 역시 회사 내에서의 평판이 바닥을 치면서 자의 반타의 반으로 퇴직한 후 별다른 수입 없이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고 경솔했던 행동 하나가 이토록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 자신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행동이 가져온 처참한 결과에 망연자실하며 깊은 후회와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옥순 씨는 뜻밖의 편지 3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미숙, 정자, 그리고 승희였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모두 하나같이 자신들의 과거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담은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특히 미숙은 동창회 날 자신이 저질렀던 충동적이고 모욕적인 행동에 대해 눈물로써 깊이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절절한 내용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다. 그들은 모두 옥순 씨가 자신들을 법적으로 고소하거나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되풀이했다. 이 편지들 어떻게 생각해요? 경희 씨? 옥순 씨는 조용히 편지를 건넸다. 회장님, 제 생각에는 이제 그만 용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들도 이번 일을 통해 충분히 값비싼 교훈을 얻었을 테니까요. 경희 씨의 따뜻한 말에 옥순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다.
복수는 결코 지난날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 오히려 또 다른 상처와 증오만을 끝없이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옥순 씨는 세 사람에게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짧지만 진심이 담긴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그들을 새로 출범하는 골든스타 나눔 재단의 첫 번째 공식 행사에 조심스럽게 초대했다. 행사 당일 미숙과 정자, 승희는 잔뜩 긴장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행사장 한편에 나타났다. 예전에 화려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소박하고 단정한 차림으로 조심스럽게 주변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었다. 옥순 씨와 경희 씨는 그들을 어떤 편견이나 원망 없이 따뜻하고 진심으로 맞이했다. 그리고 재단의 설립 취지와 앞으로의 주요 활동 내용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미숙은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존경과 참회의 눈빛으로 옥순 씨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경외심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다. 정자와 승희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옥순 씨가 이루고자 하는 일의 숭고한 의미와 가치를 이제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이해한 것 같았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세 사람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그들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듯했다. 옥순 씨와 경희 씨는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말없이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다. 그날 저녁, 옥순 씨는 호텔 숙소 창가에 서서 어둠이 내린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4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이 쏜살같이 흘렀지만 결국 모든 것이 각자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다. 깊었던 상처는 서서히 치유되고 오랜 오해는 눈 녹듯이 풀리고 진심 어린 용서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애타게 찾아 헤맸던 둘도 없는 소중한 인연을 기적처럼 다시 찾았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믿음의 봄날, 옥순 씨와 경희 씨가 함께 운영하는 골든스타 나눔 재단은 그들의 진정성 있는 활동 덕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식과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활동들이 많은 이들의 깊은 관심과 공감을 얻었던 것이다. 특히 소외된 독거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옥순 씨의 아낌없는 재정적 지원과 경희 씨의 풍부한 현장 경험 및 따뜻한 리더십이 만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눈부신 결과였다. 어느 햇살 좋은 화창한 봄날, 옥순 씨와 경희 씨는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의 작은 도서관 개관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경희와 옥순의 꿈터라는 예쁜 이름이 붙여진 이 아담한 도서관은 두 사람의 40년 넘는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운 우정을 기념하며 골든스타 나눔 재단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뜻깊은 공간이었다. 개관식에는 뜻밖에도 미숙, 정자, 승희도 함께 참석했다. 그들은 이제 재단의 정기적인 자원봉사자가 되어 누구보다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야.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자리에 모여 이런 좋은 일을 함께하고 있다니 말이야. 미숙의 진심 어린 말에 모두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에 깊었던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과 화해의 밑거름이 된 기적과도 같은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옥순 씨는 그들의 진심 어린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만족감을 느꼈다. 용서의 힘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했다. 그것은 미워했던 상대방의 마음뿐만 아니라 미워하며 아파했던 자기 자신의 마음까지도 함께 부드럽게 치유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개관식 무대에 선 옥순 씨는 아이들 앞에서 짧지만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팠던 학창 시절 이야기를 솔직하고 담담하게 아이들과 나누었다. 지독히 가난했던 어린 시절, 예토리로 따돌림당했던 서러운 기억, 그리고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자신의 꿋꿋했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 어둡고 힘들었던 시절,
경이라는 한 친구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작지만 따뜻한 친절과 관심이 절망에 빠진 자신에게 얼마나 크나큰 용기와 힘이 되었는지도 잔잔한 목소리로 언급했다. 아이들은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옥순 씨의 이야기에 깊이 집중했다. 그들의 티 없이 맑고 순수한 눈동자에는 호기심과 함께 깊은 감동이 가득 어려 있었다. 한 용감한 소녀가 조용히 손을 들어 질문했다. 어떻게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들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용서할 수 있었는지, 정말 조금도 화가 나거나 밉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옥순 씨는 그 아이를 향해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얘들아, 미움이라는 감정을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으면 그건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욱더 아프고 병들게 한단다. 진정한 용서는 어쩌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상처 입은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좋은 선물일지도 몰라.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아이들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들의 깊은 눈빛에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는 듯했다. 옥순 씨는 자신의 아팠던 경험과 깨달음이 이 아이들에게 삶의 작은 지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다. 경희 씨는 그런 옥순 씨의 옆에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가만히 꼭 잡아주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오랜 세월의 풍파를 함께 이겨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진정한 친구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들의 깊고 변함없는 우정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따뜻한 영감을 주고 있었다. 개관식이 모두 끝난 후 옥순 씨와 경희 씨는 학교 뒤뜰 한쪽에 놓인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따스한 봄날의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포근하게 쏟아져 내렸다. 경희 씨는 지난 1년간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눔 재단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 그녀의 삶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풍요롭고 의미 있어졌는지,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크나큰 기쁨과 보람을 주는지에 대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다. 옥순 씨도 마찬가지였다. 눈부신 사업적 성공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삶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친구와 함께하는 소중한 기쁨,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통해 얻는 깊은 만족감이었다. 그녀는 곁에 있는 경희 씨를 가만히 바라보며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 만약 자신의 인생에 경희라는 소중한 친구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달라져 있었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이 문득 들었다. 저녁 어스름이 내릴 무렵 두 사람은 새로 문을 연 경희와 옥순의 꿈터 도서관 앞에 서서 저마다 책을 한 아름씩 안고 즐거운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밝고 희망찬 미래를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의 아련했던 어린 시절도 가만히 떠올렸다. 만약 그때 그 절망적이었던 시절의 자신들에게도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도서관이 있었다면, 이렇게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하는 애틋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어떤 후회나 아쉬움은 없었다. 그들이 묵묵히 걸어온 그 험난하고 고독했던 길이 바로 지금의 강인하고 지혜로운 그들을 만들었으니까. 아팠던 상처와 눈물겨운 아픔, 그리고 눈부신 성공과 쓰라린 실패, 그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지금의 빛나는 그들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길고 험난했던 길의 끝에서 서로를 기적처럼 다시 만난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정해진 아름다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미숙, 정자, 승희 역시 자신들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골든스타 나눔 재단의 봉사활동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조건 없이 남을 돕는 것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알아가고 있었다. 과거의 날선 적대감과 질투심은 이제 서로를 향한 따뜻한 존중과 이해로 바뀌었고, 옥순 씨와 경희 씨의 아름다운 우정은 그들에게도 삶의 중요한 기감이자 본보기가 되었다. 옥순 씨는 저녁 노을로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마음은 더없이 평온하고 고요했다. 오랜 세월 동안 마치 가시처럼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 아프게 박혀있던 깊은 상처가 이제는
흔적도 없이 완전히 치유된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새로운 희망과 따뜻한 기쁨, 그리고 깊은 감사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옥순아. 경희 씨는 옥순 씨의 손을 따뜻하게 꼭 잡으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함께 고즈넉이 저물어가는 아름다운 하늘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평온함과 잔잔한 행복이 가득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진실된 마음,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에서부터 아름답게 피어나는 따뜻한 우정. 그것이야말로 옥순 씨와 경희 씨가 그 길고 험난했던 인생 여정 속에서 마침내 찾아낸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었다.